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집안으로 가출 이 경우에 근데 시작이 되게 질병 결석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질병 결석 초기에 예. 병원에서 되게 뭐 배탈, 뭐 두통 이런 걸로 진단서 끊어서 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 밖으로 가출할 때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얘가 가출했어요라고 이렇게 알지만 예. 집 안으로 가출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어. 더듬어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거예요.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하고 진단서 어디서 끊어서 내고 그냥 엄마가 그냥 전화해주고 그게 아이가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으로 가출한다 이런 말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엔 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입니다. 생생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년 이상 소아청소년 네. 정신과에서 아이들을 좀 만나셨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그릇된 특징으로 부모님들의 정서적으로 요즘에 아이들을 비만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양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양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주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미리 채워주는 예. 이것을 이제 양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인생의 초반에 아주 영유아기 때는 그게 좀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학동기로 넘어오려면 네. 부모하고 좀 분리되는.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사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엄마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인생의 아주 초반기에. 그 단계에서 뭔가 엄마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엄마하고만 이렇게 지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서 분리된 개인으로서 네네. 그걸 이제 심리 분석 교과서에는 이제 심리적 탄생 그때부터 탄생이에요? 네, 한 사람의 표현합니다. 네네. 몸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탄생했지만 심리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이 적절한 좌절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심리적 탄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 정서적 비만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심리적 탄생이 되기 전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엄마가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긴 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엄마의 말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단계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이 사교육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 사교육의 스케줄을 쭉 따라가려면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려면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아주 영유아기 때의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자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는 과잉 공급하게 되는, 애착을 과잉 공급하게 되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정서적 비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상태를 이제 정서적 비만이라고 보고 그게 오래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요. 정서적 비만이 계속되면 이제 그것을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문제의 시작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눈에 띄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또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영유아기에서 학동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찌어찌 넘어가요. 영유아기의 관계라는 건 1대1 관계거든요. 근데 학동기의 관계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이 다자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다자 관계가 돼야 또래 관계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미숙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친구 관계도 이제 친한 친구들의 무리가 생기니까요. 이 무리에 끼어들려면 다자 관계라는 걸 체득을 좀 해야 돼요.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로는
무리에 끼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친구를 만들어주기도 만들어주죠. 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다 초등학교 하는 게 저학년까지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집으로 가출하는 아이들, 네. 이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 말 그대로 빌면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 오거나 예. 중학교 교실에 오거나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체감이 확 되는데요. 네. 아직 심리적으로는 거기에 머무는 거죠. 처음에 나타나는 양상은 질병결석이 생겨요. 학교 가기 싫다고? 아니면 진짜 아픈가요? 학교 가기 싫다고는 잘 아니, 그렇게 말하는 예, 경우는 예. 별로 없고요. 네. 학교 가기 싫다라기보다 적극적인 등교 거부, 예. 이런 거보다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굉장히 일어나는 거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좀 늦게 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서 떼서 이렇게 뭐 질병결석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질병결석이 점점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낮 시간에 많이 자요. 엄마 아빠가 깨 있을 때는 자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주무시면 그때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대가 점점 뒤로 가죠.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결국 엄마 아빠가 좀 자야 예. 내 영역이 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깨 있는 상황에서는 내게 없는 거죠. 내 영역이 없는 거죠. 내가 자꾸 성장한다는 건 스스로 느끼잖아요. 몸도 커지고, 그렇겠죠. 또래 관계도 좀 예. 복잡해지고, 뭔가 내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의견이라는 게 어디까지 내 의견인지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20, 30년 전, 네, 90년대, 네. 80년대, 이때만 해도 심리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의 영역을 인정해주지 않고 좀 강압적이거나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사고를 쳤죠. 그렇죠. 가출이 가출하고.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네. 가출이라는 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보호자의 이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슈퍼비전을 벗어나서 예.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예. 예. 아직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가출이라고 본다면 예전의 가출은 말 그대로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네네. 요즘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보호자의 보호와 그 양육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거죠. 이 스마트폰과 함께. 네. 예, 몸은 여기 있지만 네. 정신은 굉장히 먼 데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네. 세계를 통해서. 글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SNS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연예인 아이돌 팬클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몸은 방 안에 있는데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 정신은 굉장히 멀리 가 있어요. 실제로 몸이 가출했을 때보다 더 찾기가 힘듭니다. 몸이 가출했을 때는 얘 어딨냐 찾아가서 데려오기라도 하는데 네네. 이 사이버 세계로 스마트폰 안으로 가출을 해버리면 들여다봐도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집 안으로 가출했었을 때 거의 다 패턴이 스마트폰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찾는 건가요? 대개는 그렇죠. 네. 뭐 스마트폰 안에 워낙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원래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출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을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진료 상황에서 어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중독이란 진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네. 출발을 해야죠. 네. 자꾸 이제 스마트폰 탓을 할 때 네.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얘가 이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게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의 결과인 거지 네, 스마트폰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고 싶어는 하나요? 학교를? 대개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날 하죠. 네, 이제 네. 학교 결석이 좀 장기화되고 이제 결석 일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압박이 좀 오죠. 더 그렇죠. 결석 예, 늘어나면 예. 이제 유급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어느 정도 그걸 의식을 하고 너 내일 학교 갈 거니? 물어보면 대부분은 간다고 합니다. 예. 네, 가고 싶어 해요. 예. 실제로 가고 싶어 해요. 거짓말하거나 빈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요즘에 나타난 이 집안으로 가출한 네. 구체적인 좀 예시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사실 아이도 머리도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욕심이 나셨던 거겠죠. 그렇겠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아이가 좀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힘들어서 예. 못하겠다라든가. 예. 근데 이 아이가 좀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 시키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밥 먹여가면서 라이딩 하면서 여기저기 보내도 다 또 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너무 잘했는데 4학년쯤 되니까 질병 결석이 이제 시작이 배 예. 아프고 예. 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예. 뭐 이런 증상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소아과 진료 다 정상이에요. 입원해서 뭐 정밀 검사까지 해봐도 다 정상이고 질병 결석이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장기간 뭐 1개월, 2개월 이상 결석하는 게 기간이 길어지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저한테 오시는구나. 소아정신과 이제 다른 과에서는 다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죠.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약간 엄마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쳤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쉬면 나아지겠지? 나아지면 다시 그거 할 거야. 네. 엄마 눈빛에 나와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알죠.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아지면 그거 다시 하겠구나. 어. 그러니까 초반에 결석이 몇 달 정도 갈 때만 해도 다시 나아지겠지. 나아지면 다시 돌릴 거야. 예, 그거였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와. 그럼 그때까지 학교를 안 가고요, 그 친구는? 가는 가는 둥 마는 둥. 학교를 네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너 다니기 싫으니 그건 절대 아니고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학교 가보면 친구들이 나 뭐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예. 사소한 자극을 못 견뎌요.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좌절이 그 적절한 좌절이 없었구나. 이걸 없어요. 어떻게 체감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할 때는 뭐 잠자리 분리, 식사 뭐 이런 걸 보는데 잠자리 분리도 뭐 당연히 안 돼 있고 엄마랑 그냥 같이 자는 거고요. 식사는 뭐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스케줄을 하고 있다는 건 엄마도 알기 때문에 네. 뭔가 먹는 거 자는 거는 엄마가 또 오버해서 그걸 채워주려고 해요. 뭐 피곤할 때는 입맛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입맛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또 먹기를 원하는 시간대에 대령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시간이 뭐 꽤. 3년, 4년, 5년 이 정도 쌓여서 이제 예.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예전에는 중학생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상황인가요? 더 네. 내려갈 거라 보세요? 한창 이슈되는 게 7세고시잖아요. 7세고시가 조금 더 많아지면은 지금 한 5학년, 6학년 정도인데 그 3, 4학년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7세고시랑 적절한 좌절의 부재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7세고시를 그 스케줄을 돌리려면요. 네. 적절한 좌절을 하면은 겪게끔 놔두질 못하는 할 수가 거죠. 없어요. 아이가 자기 영역이 생기면은 엄마가 정한 스케줄과 필연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너무 뭐 재미없다라든가, 이건 너무 힘들다든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친구랑 놀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7세고시가 우선순위가 먼저 되면 나중에 한 3, 4년 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엄마 뜻대로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의 삶을 놓고 보면은 그 순서를 어기고서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삶에 가장 즐거워야 될 시기에 너무 괴롭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집안으로 가출 이 경우에 근데 시작이 되게 질병 결석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질병 결석 초기에 예. 병원에서 되게 뭐 배탈, 뭐 두통 이런 걸로 진단서 끊어서 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진단서 끊으러 갔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인정 결석을 했으면 네. 그거 본인한테 예. 주세요.
네. 엄마가 해결하려고. 진단서를 해결해 주지 말고 그래야 이 아이가 현실감이 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집 안으로 가출이라는 게 집 밖으로 가출할 때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얘가 가출했어요라고 이렇게 알지만 예. 집 안으로 가출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더듬어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거예요. 그냥 머리 아프다고 하고 진단서 어디서 끊어서 내고 그냥 엄마가 그냥 전화해주고 이게 쌓이는 거죠. 네. 얘는 이래도 되겠구나. 네. 그게 아이가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네. 집안으로 가출은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찾을 수도 없어요. 찾기 어디 굉장히 있는지. 힘들어요. 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 이 아이의 정신이 어느 세계에 들어가 있는지 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 자기 뜻대로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도 어려운 네.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이면서 성숙해가는 건데 네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대기자 TV